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행정부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파헤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통령. 그렇죠?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막 이러는 경우를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알고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어떻게 뽑히는 거냐? 일단 임기가 몇 년이냐? 5년에 한 번씩 뽑죠. 그래서 이제 임기는 5년이다라고 하는 거 일단 잡아낼 필요 있겠고요. 또 누가 뽑는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뽑는데 우리가 직접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래서 여러분 직접 선거로 뽑는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대통령을 뭐 간접 선거로 뽑는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갖다 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선거로 뽑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여러 번 할 수가 없고 딱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자, 이것을 이제 좀 유식하게 여러 번 할 수 없다. 자, 여러 번 하는 걸 중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몇 년? 5년이고요. 그렇죠?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고요. 뭐가 불가능하다? 중임이 여러 번 할 수가 없다. 중임이 불가능하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단어의 핵심은요. 이 대통령의 어떤 지위가 있고 하는 일이 뭔가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을 봤더니 대통령이 일단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봤더니 국가의 대표가 되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국가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유식하게 여러분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국가의 대표를 이제 원수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원수 나오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원수 그거 아니죠. 그렇죠? 자, 나라의 우두머리를 바로 국가 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대표, 자, 국가의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행정부죠. 행정부. 이 행정부를 집행하는 역할, 행정부가 집행하는 역할인데 그 집행의 최고 우두머리,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이제 행정부 최고 책임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행정부 대표예요. 자, 이걸 여러분 책에서 유식하게 행정부의 우두머리 숫자를 써서 수반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가 대표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또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를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런 대통령이 일단 첫 번째 주제죠. 국가 원수로서 어떤 권한이 있는가 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어떤 권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파헤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이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요. 이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자. 자, 이걸 다른 말로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국가 원수라고 하는데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대표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일단 이제 첫 번째 바로 외국과의 일을 외국에 대해서, 외국과 관련된 일을 다 하죠. 예를 들어서 외국과 뭐를 맺어요, 여러분? 조약을 맺어요. 그렇죠? 조약을 맺는다던가 혹은 외국한테 전쟁을 선포한다던가 아니면 외국한테 뭐 사절을 파견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바로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자, 대통령이 이런 뭐 조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 즉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보고 있죠? 오늘의 일단 첫 번째 주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뭐를 한다? 외국과의 일을 다룬다 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것은 또한 국가의 원수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라가 위급할 때, 그러니까 나라가 비상할 때, 비상시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권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다라고 할 수 있냐면 긴급명령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긴급명령권. 자, 긴급명령권이라는 것은 나라가 뭐 전쟁이라든지 아주 급박한 상황이 돌아갈 때 이제 일단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막 났는데 사람들이 막 전쟁이 나면 모르겠다 막 지금 막 탱크 오고 막 비행기 막 지금 따발총 오고 따발총 어느 시대 무기지? 그치? 자, 아무튼 막 오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에이 모르겠다 우리 축제나 하자고 막 놀아. 이러면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는 전시 체제가 되면요. 일단 우리를 방공호나 이런 데로 피신시켜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러는 거죠. 난 방공호가 싫어. 답답하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뛰쳐나가. 그럼 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제 강아지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억지로라도 군인을 시켜서 우리를 어때요? 억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위급 상황 시에는 이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요. 국민을 법률이 없이도 뭐 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바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없이. 나라 위급한 상황이라서 기본권을 뭐 할 수 있어? 제한하죠. 뭐 또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심각한 전염병이 막 돈다. 그렇죠? 그럼 막 돌아다니면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긴급 명령권 발동해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대통령이. 왜 그래? 국가 대표로서 국가의 안정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계엄령이 있어요. 계엄과 관련된 권한이 있는데요. 계엄,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독재 정부는 이걸 좀 나쁘게 썼죠. 그렇죠? 한때는 고려대 이런 데 계엄령 발표되면 고려대 학생들을 막 잡아 가두고 군인들이 이제 학교에 출동해서 막 이런 모습이라서 뭔지 계엄하면 더럽게 나쁜 것 같은 거. 그렇죠? 워낙 과거의 역사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계엄하면 일단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럴 텐데 사실 계엄이라는 것이 국가 비상시 사태, 즉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 때 당연히 이제 이런 때는 군인 조직이 솔선수범해서 국민들의 안정을 지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한테 행정권하고 그 국민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대가 뭐를 하는 것이다?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이걸 이제 독재 정권이 악용해서 그렇지 사실은 전쟁이 되면 이렇게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규율에 따라 그래서 군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계엄인데 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 대통령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대통령이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 때 긴급 명령권과 계엄권을 발동하였다. 이것은 대통령의 지위 중 어느 것과 관련이 깊은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다 필요 없어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거 잡아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지금 여러분은 이제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보고 있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대통령의 권한 중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두 번째, 국가 비상사태 때 긴급 명령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뿐만 아니라 국가와 관련돼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조정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즉, 국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나 어떤 법, 그걸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헌법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 개정안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먹히지 않았죠. 자, 아무튼 헌법을 개정하게 하자고 제의를 할 수가 있어요. 즉 헌법 개정안을 뭐 할 수가 있어? 제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책, 예를 들어 수도를 이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뭐를 실시하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국민 투표를 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제의하거나 국민 투표를 제시할 수 있는 거, 시행할 수 있는 거, 이거 역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계속 반복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긴급 명령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헌법 개정안을 제의하거나 아니면 국민 투표를 시행해서 바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조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뭐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국가의 어떤 대표자의 역할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헌법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되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억지로 외워요. 근데 헌법기관이 무엇이냐면요. 헌법에 딱 보장되어 있는 기관을 얘기해. 헌법에 딱 보장돼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함부로. 예를 들어 정부가 건드릴 수 없어요. 또 법률 가지고 헌법을 파괴시킬 수 없죠. 헌법은 법률보다 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법률로 인해서 이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는 기관을 바로 헌법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나 법률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취소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해지? 그렇죠. 법률로 뭐 할 수가 없어? 해지할 수 없는 기관. 그래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관을 헌법기관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제 뭐가 있을까요? 법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만약에 법률이나 이런 걸로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었다 파괴했다 할 수 있으면 이게 공정한 재판 못하죠. 그러니까 법원도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시 공정해야 하므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없앨 수가 없죠. 역시 헌법기관입니다. 또 당연히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재판소가 있죠. 바로 헌법재판소. 그렇죠? 이런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 이 헌법재판소도 역시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헌법기관을 국가대표로서 뭐 할 수가 있냐면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하느냐? 바로 법원과 관련된 대법관 혹은 대법원장 등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임명, 역시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감사원장, 그리고 당연히 헌법재판소장, 그렇죠? 등을 뭐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임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입니다. 권한입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해요 라고 한다던가 긴급 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해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 개정안을 제의할 수가 있고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그냥 간단하게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은 외긴헌헌. 외긴헌헌.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가 없네요. 자, 아무튼 외긴헌헌 나오면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이에요. 괜찮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한번 지문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지문이라서 문제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쵸? 자, 또 하나 어떤 거 있냐면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면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얘기하면 외긴헌헌을 겁나 열심히 외워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지문에 어머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권이 나왔어. 어머 외긴헌헌 왜 들어가니까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 맞냐 이렇게 동그라미 쳐.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임명 헌법기관 임명하는 거니까 맞네 이렇게 동그라미 친단 말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동의권이 나왔어. 동의권. 자, 대통령은요, 외국과의 조약 체결해요. 조약 체결을 해. 그래서 조약 체결 및 비준권이라고만 나와지 동의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장 임명하지. 여기에 동의를 하지는 않으세요. 동의와 관련이 없어요. 동의는 누가 하느냐? 이거 국회가 하는 거예요. 국회. 뭐와 관련된 어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동의권이 붙으면 이건 다 누가 하는 것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의를 하는 것은 국회다. 대통령은 실제로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잡아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지금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오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행정부의